안철수 대표님 경제인식 실망스럽습니다. 차라리 공공앱 개발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배달앱 시장의 99.9%를 장악한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3개 업체가 기업 결합을 추진 중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인상해 폭리를 취하려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독점 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위의 합병 제한과 지배력, 남용업체 조치, 국회 차원의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도내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공여지책으로 공공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시장이 100% 독점 상태가 되면서 독점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가격 결정으로 자본주의의 핵심인 시장경제 질서를 위협하고 다수 약자를 착취하는 반시장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공정경쟁 질서가 파괴될 때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정부 역할임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초보지식만 있어도 알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중심 국가 미국은 독과점이 생기면 강제 분할로 경쟁을 유도하고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서부 유럽 국가들은 주요 기업을 수시로 국유화하며 대한민국도 한전의 정부 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 배달앱은 경기도가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화 폐망 등 공적 자산들을 활용하되 민간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활용해 설립 운영함으로 반시장적이라고 비난하거나 실패의 저주를 할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앱은 군산의 배달의 명수가 자리 잡아가는 것처럼 100% 독점 배달앱에 대항해 독점 횡포를 저지하고 시장 질서를 회복시키는 순기능을 할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조폭이라 상품권깡을 지원한다는 의미 속에서도 성남의 지역화폐는 전국에 확산되어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자 정책이 되었고 얼빠진 공산주의자의 몽상으로 치부되던 기본소득도 이제 국민의 가슴속에 씨앗을 틔우고 있습니다. 공공앱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안철수 대표님의 저주에 가까운 비관적 지적을 보며 공익보다 이윤을 추구하던 과거에 머물고 계신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공공의 이익보다 돈벌이를 중시하고 기업 프렌들리를 외치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망치고 경제적 강자들의 이익 추구에 몰두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IT 전문가이자 성공한 기업가인 안철수 대표님,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 독점 횡포에 시달리는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함께 공공앱 개발에 나서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배민이 요금 개편 전면 백지화 관련 페이스북 글입니다. 배민이 요금 개편 전면 백지화를 환영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배민의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경기도 담당자들이 어제 배달의 민족 본사를 방문해 이야기 나눌 때 배민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내부 논의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한 배민은 다음날 곧바로 경기도의 요금 개편 전면 백지화 결정 사실을 알려주었고 대회에도 공표했습니다. 조속한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기업의 본질이며 이를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익에만 매몰돼 경영윤리를 외면한다면 이해 집단의 반발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불신, 저항, 이탈을 야기합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라도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독과점과 혁신의 관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고 혁신은 장려되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아니라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규제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언제나 응원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요금 개편 전면 백지화를 통해 큰 상실감에 빠졌던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배민의 진심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N번방 관련 페이스북 글입니다. 검경이든 정치권이든 N번방 성착취자 명단 즉시 공개해야.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공유하고 유포한 성폭력 범죄자들의 명단 공개는 일반 예방 목적이나 국민정서상 당연한 일이고 성폭력범죄특별법에 의해 허용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두고 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악성 인권침해 범죄자의 명단 공개는 정치나 선거를 위한 책략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됩니다. 정치든 선거든 모두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국민민복이 목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인권은 정치적 공방의 수단이나 대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검경은 혐의가 확실한 성착취 권 여자들을 그가 어떤 진영에 속하는지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가리지 말고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정치권 역시 신뢰할 만한 관련자 명단을 입수했다면 선거나 정략에 대한 고려 없이 즉시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다음은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9일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안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9일 오후 구리시에 사는 A씨에게 달신 번호 0232199707번으로 안녕하십니까? 재난소득 관련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A씨는 자기 소속을 밝히지 않은 점이 수상해 어느 기관이시죠? 물으니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제보했다. 도가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한 결과 통화가 안 되는 번호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이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을 찾아 직접 신청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경기도나 시군 담당자를 사칭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안내를 해주겠다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해당 사례를 즉시 31개 시군에 전파해 공유하는 한편 유사 사례 발생 시 경기 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0318882670, 경기 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0319613869, 경찰 민원 콜센터 1815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다음은 재난기본소득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신청자가 83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신청 초기 많은 도민들이 몰리고 있는 것을 감안해 서버를 늘리는 등 원활한 신청을 위한 즉각 조치에 들어갔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기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자는 총 82만 6,226명이었고 신청 금액은 1,359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청 인원을 시간대별로 보면 지난 9일 오후 3시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후 오후 3에서 68만 명, 오후 6시에서 9시 29만 6,277명, 오후 9시, 다음날 오전 2시 44만 9,949명으로 밤늦은 시각 접속이 원활해 많은 인원이 신청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도는 동시 접속자 최고 20만 명 이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설계했다. 또한 웹서버 30대, DB서버 4대 등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안전성을 확보, 원활하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신청 첫날 최고 24만 명이 동시 접속하는 등 접속자 폭주로 휴대폰 인증에 필요한 인증 서버가 다운되면서 인증이 중단되는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휴대폰 인증업체에 서버 복구를 요청해 9일 오후 8시 인증 서비스를 다시 개시했다. 또 접수대기 시스템을 활용해 동시 접속자를 5만 명으로 제한, 휴대폰 인증과 카드 인증 속도를 개선해 1에서 3분 이내 처리되도록 조치했다. 도는 도민들이 불편 없이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폰 인증 지원 업체를 기존 한 곳에서 3곳까지 늘리고 신용카드 인증센터 서버를 5대에서 20대로 증설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선착순이 아니라 도민 모두에게 지급되므로 여유있게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 브리핑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사용 제한 행정명령을 오는 19일까지 2주 연장했다. 도는 클럽, 콜라텍 등 유흥시설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 정부 지침에 추가해 다방과 목욕장업에도 사용 제한 행정명령 내리기로 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는 오는 19일까지 다중이용업소인 도내 노래 연습장, PC방, 학원 및 교습소,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며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에는 업소 유형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노래 연습장과 PC방 행정명령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학원 및 교습소와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체력단련장, 무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치사항을 준수해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경기도는 정부 지침에 따른 유흥시설에 추가적으로 다방 1254곳, 목욕장업 897곳에 대해서도 사용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유흥시설, 다방, 목욕장업의 영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간 신체 접촉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도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사용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해왔다. 그러나 현재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서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임데다 정부에서도 강화된 물리적 거리두기 기간을 2주간 연장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사용 제한 행정명령 처분을 연장하게 됐다. 임 단장은 경기도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집단 감염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중이용업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0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8명이 증가한 616명이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44.9명으로 전국 17개, 시 도중 6번째다. 시군별로 보면 성남시 119명, 부천시 75명, 용인시 57명 순으로 도내 2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성남시가 12.4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 군포시 11명, 과천시 10.3명 순이다. 경기도 확진자 중 273명은 퇴원했고 현재 332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다. 4월 1일 이후 도내에 발생한 확진자 115명 중 36.5%에 해당하는 42명이 해외 입국자이며 이 중 유럽과 미국발 확진자가 85.7%인 36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다. 같은 기간 도내 해외 입국자는 전날 대비 1,777명이 증가한 총 1만 1,699명이다. 이 중 54.7%인 6,396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해 5,958명이 음성 판정을 4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396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도는 나머지 5,303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경기도 병상 운용 현황은 10일 0시 기준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 운영 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6곳, 성남시 의료원 1곳 및 도내 민간 상급종합병원 6곳의 협력으로 총 16개 병원의 480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67%인 322병상이다.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총 54명이며 이 중 도내 확진자는 39명으로 환자가 18명, 의료진 3명, 보호자 8명, 간병인 8명, 직원 2명 등이다. 9일 기준 접촉자는 2,174명으로 파악되며 도는 퇴원 환자와 간병인 등에 대해 전수검사 실시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평택 미군부대 인근 와인바 확진의 경우 현장 역학조사 결과 기존 확진자 1명이 제외되고 운영자와 접촉한 1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이 중 도내 확진자는 가족과 손님, 지인 등 18명이며 접촉자는 190명으로 파악된다. 용인시 처인구청은 지난 7일 확진자 발생 이후 추가 확진자는 없으며 접촉자 진단검사 실시 결과 101명 전원 음성 판정됐다. 밀접 접촉한 구청 직원 29명에 대해서는 2주간 자가격리 조치 및 모니터링 중이다. 군포 사랑요양원은 지난 8일 요양보호사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확진자가 총 27명이다. 입소자 17명, 종사자 8명, 입소자의 가족 2명이며 이 중 입소자 5명은 사망했다. 추가 확진자는 코호트 격리를 위해 신규 투입된 요양보호사로 요양원에 남아있던 입소자 8명을
수원병원으로 전원 조치했고 요양원 환경검체 검사 및 원내 환경소독을 실시했다. 접촉한 요양보호사 13명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